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체했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신봉하고 지구촌화된 국제 질서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부의 편중과 국가 간 국제적인 대립의 증가, 기초적인 생활에 못 미치는 생활하는 이들의 빈곤 문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기후 문제 등 세계와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10분 정도로 요약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오브 캐피털 흐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입니다. 토마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 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자유주의와는 다른 보존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합니다. 국가 권력의 개입 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 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 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 경제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영국 대체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대체로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로 소급됩니다.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외교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합니다.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가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듯합니다. 국가는 충분히 자국민들을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실현한다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를 혼합하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더 치우치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더욱 두드러질 뿐 완전한 경쟁 상태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레짐에 대한 관점. 국제사회 무정부 상태는 국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달리 무정부 상태의 본질을 국가 간 게임 규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핵심체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 상호 간의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레짐 같은 제도들을 통해 국가 간 제한적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국제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국제제도는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도들이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다수 행위자들 사이에 게임과 소수 행위자들 간의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였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졌다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삶은 어느 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치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란 허울에 가려운 채 실제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2차 대전 이후 기간에 케인지안 복지국가를 낳았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 수준을 일정 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되었다. 이런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개인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하는 투쟁의 승리로 얻어진 정부의 사회 프로그램마저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신자유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조한다. 공공 프로그램의 사적 영역으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시장적 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권력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삼권 분립이 강화되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입법부의 횡포가 줄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래로부터의 로비가 갖는 효력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저항, 이런 모든 변화는 저항에 직면해 왔는데 그러한 저항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노력처럼 단편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의 정치체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려는 노력과 같이 때때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 투쟁에서 얻어낸 성공 사례는 우리가 동네에 알고 있던 것보다 많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실패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지 제한적 개혁만을 희망함으로써 제재의 구조 그 자체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자유주의 비민주적 구조 외부에 있으며 그러한 구조에 반해서 저항하는 데 있다. 경제적 측면, 이 부분의 본문은 시카고 학파입니다.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으나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스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다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하지만 예전의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예전의 자유주의 경우는 이론상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다양한 인적-물적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려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라는 자유방임을 인정하지만 그 접근이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시장은 경쟁을 기초로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자체 수정이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공정이익에 부합한다고 전제한다. 예전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물질주의적인 탐욕과 단순한 자유시장의 이론이 아니라 무질서한 시장의 도덕성을 부여하고 윤리성을 지니는 이론이라 주장한다. 철학적 측면, 이 부분의 본문은 사회진화론이다. 신자유주의는 하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소셜 다이니즘, 즉 적자 생존설로 우선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긍정적 입장, 시카고 학파와 빈 학파를 비롯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큰 파이를 키웠다는 점에서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최대의 자유를 줄 때 파이가 커진다는 생각이다. 즉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생각이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지난 20-30년 동안 세계의 파이를 엄청나게 키웠다고 주장한다. 그중 그들이 신자유주의 구체적인 업적으로 한마디로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세계 전체로 확대시킴으로써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었고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졌고 이것이 파이를 엄청나게 키웠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을 객관시켰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대체로 자국 내 몇몇 기업과 경쟁하면서 만족하며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물론 나라 안에서도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경쟁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혜택은 낮아진 값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니 이자율이 저절로 낮아졌다. 즉 돈의 값이 싸진 것이다. 돈값이 싸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그만큼 쉬워졌다는 것이고 월부 인생인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월 납입액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투자와 소비가 같이 늘어났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파 경제학자들은 선순환이 전 세계에 파이를 키워주었다 주장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파이를 키우는 것을 본 세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세계가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지향해온 대한민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자유무역이나 규제 완화는 경험에서 얻는 교훈대로 신자유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영전체제 하의 경제를 정부에 보이는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해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기원과 정의, 그리고 정치 경제적 측면과 긍정적인 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에 대해서 조망해 봤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이론을 넘어서 21세기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과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각 분야별 비판과 그들이 이야기한 경쟁과 세계화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바른 시각과 사고로 세상에 긍정적 효과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함께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